정원주 조계종 중앙신도 회장이 열한국 마을부처님 바로 모시기 건립위원단장으로 위촉됐습니다. 올해로 창립 70주년을 맞은 중앙신도회는 진호 스님을 신년 예방하고 종단 핵심 사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수불 스님이 직접 지도한 간화선 집중 수행이 일주일간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수불 스님은 한국 선수행이 위기라고 진단하며 선지식과 함께 지혜의 눈을 뜨는 공부를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호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공원 문화유산지구 지원사업 등을 확대해 불교 유산의 가치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신년 할애회를 갖고 종단의 위상 제고와 불교 중흥에 적극 기여할 것을 다짐하며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국제구호단체인 지구촌 공생회가 지난 연말 캄보디아를 방문해 현지 명문대의 교사 신축기금을 지원하며 캄보디아 지도자 양성에 힘을 쏟았습니다. 기존 의식주 구호 활동에 그치지 않고 고급 인재를 육성하는 지구촌 공생회의 불사는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호 스님이 정원주 중앙신도회장을 열한국 마을부처님 바로 모시기 건립위원단장으로 위촉하며 조속한 입불에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올해로 창립 70주년을 맞은 중앙신도회는 진호 스님을 신년 예방한 자리에서 올해 종단의 핵심 사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권금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정원주 회장이 신년 인사차 총무원장 진호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취임한 지 5달여 만입니다. 정원주 신도회장은 을사년 새해에도 종단의 여러 사업을 심화 발전시켜 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경주 열암곡 마을부처님 바로 모시기가 떠올랐습니다. 지면에 손 하나 비집고 들어갈 틈을 남기고 쓰러져 5cm의 기적이라고 불린 이 마애부를 올해는 꼭 본래의 모습으로 세우는 데 힘을 보태겠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진우 스님은 정원주 회장을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건립위 단장으로 임명하며 신도회의 힘을 받아 사업이 더 원활하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 부처님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국운을 융창하게 하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 그런 부처님의 그 자비심을 이렇게 심어주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우리 중앙신도 회장단이 좀 이 힘을 좀 불어넣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회장님께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무리한 부탁일 수는 있으나 그렇게 이제 임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종단은 이 마애불복원을 천년을 세우다라는 종단 핵심 사업으로 진행하고 지난 2022년에는 범국민운동으로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80톤 가까운 무게와 경사진 위치로 인해 중장비의 반입이 어려운 점이 현실적인 장벽으로 꼽혔습니다. 문화재보호법이나 세계유산 협약을 거쳐야 하는 등 행정 절차도 가로막고 있습니다. 종단은 당국과 기술적, 법적 여러 문제들을 논의하는 가운데 이번 정 회장의 마애불 건립단장 임명이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 회장도 무거운 자리를 맡게 됐다면서도 신도회와 함께 마애불 바로 모시기에 실질적인 도움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 불자들 한 분 한 분의 그 염원이 담겨서 천년을 세우는 나라의 국운을 다시 천년을 만드는 그런 일에 일조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정 회장은 또 올해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창립 70주년을 맞는 만큼 선명상 등 그 밖의 종단 사업을 국민과 불자들에게 알리고 불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1300여 년 전 쓰러진 열암곡 마애불을 세우는 일에 종단 역량이 결집된 가운데 건립위원단장 임명으로 복원은 속도를 더할 전망입니다. BBS 뉴스 권금주입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호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공원 문화유산지구 지원사업 등을 확대해 불교 유산의 가치를 높이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무원장 진호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송 이사장을 접견하고
국립공원에 편입된 사찰 등이 소유한 사유지와 불교 문화유산에 대해 가치 보존과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논의했습니다. 진우스님은 월정사가 없는 오대산, 해인사가 없는 가야산, 법주사가 없는 속리산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공원 내 우리 전통사찰의 위치적, 환경적, 관람적 가치를 평가해야 의미가 있고 그 가치가 더욱 올라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립공원에 있는 사찰들의 대부분이 유네스코에 등록됐지만 국가에서는 지정만 해놓고 이를 알려주는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았다며 사찰을 위한 것도 있지만 국립공원으로서의 품격과 가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송 이사장은 사찰 주변 지역을 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사찰 경관을 정비하는 등 사찰의 문화유산지구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들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힘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안국선원장 수불스님이 직접 지도하는 간화선 집중수행 프로그램이 일주일간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공식 공개한 수불스님은 구태에 빠져 올바른 눈을 못 뜨는 한국 선수행은 위기라며 선지식과 함께 화두를 깨고 지혜의 눈을 뜨는 공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국대 만회관 자선실에서 안국선원장 수불스님이 회양 전 마지막 질문을 받았습니다. 지난 3일부터 일주일간 간화선 집중 수행을 진행한 참가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수불스님은 화두 들고 의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눈 밝은 선지식의 의지에 화두를 들어야 하고 끝내는 깨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깨닫게 하기 위한 장치된 수단 가운데 화두만큼 아주 강하게 그 눈을 뜨게 만드는 수단이 방법이 과연 어떤 것이겠나. 그러니까 화두를 깨기 위해서는 자기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니까 그걸 깨게끔 해줄 수 있는 선지식을 의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첫날 스님이 던진 탄지 화두를 들고 이를 깨기 위해 용맹정진했던 참가자들은 눈을 뜨는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도반이 된 출가자와 제가자는 한국 불교의 전통 수행법인 간화선을 불자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체험해보길 권했습니다. 눈이 떠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존재적인 어떤 삶으로 다시 이제 살 수 있다는 어떤 그것이 저에게는 너무 귀한 시간이었고, 이 같이 함께 하는 도반 덕분, 또 선지식 수벌 스님도 앞에서 지도를 해주셨지만 함께 해서 이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전 솔직히 불자도 아니고 그냥 체험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생각보다 엄청 많은 것을 느끼고 가요. 내가 망상을 계속하면서 살았구나 이런 게 좀 마음적으로 와닿고 꼭 한번 모든 분들이 체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30년 넘게 간화선을 지도해온 수불스님이 프로그램의 핵심이 되는 입제와 해제 법문 전체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스님은 한국 불교 전통 선수행이 가르치는 곳도 배우는 이도 크게 줄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한 사람이라도 지혜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일반에 공개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화두 자체를 금과 옥조로 여기며 화두 깨는 걸 목적으로 하지 않고 화두 드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게 구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일주일이면 타파될 수 있는 화두를 외면하고 10년, 20년 화두 들고 아직도 화두의 노예가 돼가지고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도 구태에 놓여져가지고 전통이 뭔지에 대한 올바른 눈을 못 뜨고 있다 이 말이요. 헤매고 있고 구태유예라는 거는 바꿔야지. 참가자들은 지금 공부가 끝이 아니라 1년 후, 10년 후에 계속 달라질 수 있어야 진정한 공부라는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자신만의 수행길에 올랐습니다.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을사년 새해를 맞아 종단의 위상 제고와 불교 중흥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전국비구니회장 광용스님은 신년 할애에서 지난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한국 불교 중흥을 위해 함께하자고 당부했습니다. 류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6천여 비구니 스님을 대표하는 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종단의 발전과 불교 중흥을 다짐하며 을사년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전국 비구니회는 올해 임기 2년차를 맞은 비구니 회장 광용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비구니회관 법용사 만불전에서 신년 할애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비구니회 소임자 스님들은 부처님 전에 삼배를 올리며 예를 갖췄고 이어 비구니의 어른인 원로위원들에게도 할애를 올리며 존경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국내외에 너무나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이런 지금 시점에서 우리 불자로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을 잘 지키셔가지고 정진에 다하시고. 비구니 회장 광용 스님은 취임 첫 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구성원들을 격려하며 한국 불교 중흥과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종단도 무궁한 발전, 불교의 중흥, 탄탄한 미래의 불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는 정진을 놓지 않고 우리가 입산한 본연의 뜻이 삼보홀이 하와 중생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집행부 소임자 스님들도 신심과 공심으로 비구니의 권익 향상과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다졌습니다. 전국의 비구니를 대표하여 신심과 공심으로 비구니의 위상과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승가 공동체 정신으로 서로 화합하고 존중하는 선후배가 될 것을 선서합니다. 전국 비구니회는 한국 비구니의 역사를 한 권의 책으로 엮은 역사 속 한국 비구니를 부처님 전에 올리며 비구니 승가의 위상 제고와 전법 최일선에 나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 책이 이 땅의 비구니 스님들의 가슴을 적시고 긍지와 지혜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솟아나기를. 비록 개인으로 출가했으나 비구니 승단의 일원으로 언제 어디서나 큰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법회에서는 무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추모하는 마음으로 거친 기금들이 십시일반 모여 전국 비구니회에 전달됐습니다. 전국 비구니회는 오는 12일부터 사흘간 워크숍을 열어 올해 계획을 포함한 13대 집행부의 중장기 계획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신년 할애법회에 이어 열린 원로회의는 성원 미달로 열리지 않았고 3월 전국 비구니회 정기총회 이후에 다시 소집하는 걸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국 비구니회가 회장 광용 스님을 중심으로 한국 불교 중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종법 특위가 명확하지 않은 표현으로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법안 등을 개정하는 논의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제18대 중앙종회 후반기 종헌개정 및 종법 재개정 특별위원회는 그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는 종법 개정안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선거법 개정안은 기존 각급 종정기관 위원 경력도 총무원장 피선거권 자격으로 인정해 형평성을 제고하자는 방향으로 논의됐고 재심 호계위원에 대한 부분이 법안에 누락돼 있어 수정을 거친 뒤 차기 회의에서 다시 다루기로 했습니다. 또 산중총회법 8조의 경우 총림 방장 후보자 선출에 따른 산중 고유의 방식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고 산중총의를 모으기 어려운 경우 중앙종회법 제72조 4항을 준용한다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유일한 불교 설립 정광중학교가 제78회 졸업식을 열고 졸업생 178명을 배출했습니다. 교내 로터스관에서 그제 열린 졸업식에는 정광학원 이사장이자 조계종 제19교구 본사 화엄사 주지인 덕문스님을 비롯해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과 정경금 교장, 정광구 교장 영일스님, 학부모와 졸업생, 재학생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학생 대표들은 학교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이사장 덕문스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정광학원 이사장 덕문스님은 법어에서 정광학원의 건학 이념인 부처님의 자비정신과 홍익인간의 교육이념 아래 지난 3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준 졸업생들에게 박수를 보낸다며
전공의 품에서 배운 창의력을 바탕으로 부단히 노력해 나아간다면 여러분의 앞날은 밝고 희망찬 미래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경금 교장은 회고사를 통해 오늘의 이 자랑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기까지 격려와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학부모님들과 훌륭한 가르침을 베풀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졸업생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남 여수불교계가 신년 할애법회를 열고 새해 힘찬 출발을 알렸습니다. 여수불교사연합회와 여수시청 불자회 등은 어제 여수시청 회의실에서 향일암 주지 연규스님과 달마사 도혜스님, 정기명 여수시장, 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 등 4부대 중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할애법회를 봉의했습니다. 여수불교사연합회장 연규스님은 조계종 종정 성파대종사의 신년법어 대독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가 온누리에 가득하길 바란다고 설했습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축사에서 지난해는 혼란스러운 전국의 여객기 사고까지 이어져 그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했다며 2016 여수 세계박람회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최선을 다해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제구호단체의 해외 지원 활동은 그동안 현지 주민의 생존을 위한 의식주 지원 활동에만 머물러 왔었는데요. 지구촌 공생회가 긴급 구호 활동을 넘어 캄보디아 현지 명문대학과 손을 잡고 고급 인재를 양성하는 불사로 확대했습니다.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교환학생 한국 파견을 추진하면서 양국의 가교 역할을 할 동량 배출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2022년 지구촌 공생회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보편적 인류의 실현에 앞장선 태공당 월주 대종사의 원력을 받들어 캄보디아 전문대학 설립을 천명한 성우 스님. 지난달 캄보디아 해외 시찰에서 쌈텍브레아 마하상라자 보어 크라이 대학교 이른바 SBKU와 협약을 매듭지으며 고급 인재 양성 불사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프놈펜 인근에 위치한 SBKU는 캄보디아 유일의 비영리 사립 교육기관으로 우수한 학생들을 발굴해 수업료 없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양질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국가 발전을 이끌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공생회는 올해 SBKU에 식수시설 지원금 16,000달러 등 지금까지 32,000달러를 지원한 데 이어 대학교 신축기금 10만 달러를 전달하기로 협약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2028년 완공 예정인 대학 신축 건물 내 지구촌 공생회 협력센터가 들어서고 한국어 교육과 학생 교류 등 대학 교육 발전 거점이 될 전망입니다. 한 30명, 50명 단위로 보내주면 한국에서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한국 대학교도 졸업하고 다시 이쪽으로 보내주고 또 한국에서 취업할 사람 취업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은 캄보디아가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특히 지구촌 공생회가 설립한 오지마을 학교 출신 학생들이 SBKU를 통해 대학 교육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ទីកន្លែងនេះជា2លើកទី2ហើយបានជួយឧបត្ថម្ភក្នុងកិច្ចការងារសាងសង់អគារសិក្សាទំនើបបំរុងដល់សម្រាប់ឲ្យ 한류의 영향 등으로 이미 SBKU 내에 한국어 교육을 받길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실제 교정에서 한국어에 대한 어색함 없이 친근함을 표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불교 방송. 사랑해요. 지구촌 공생회 해외 시찰단이 캄보디아의 미래를 짊어진 청년들과 마주한 자리. 성우 스님은 짧은 법문을 통해 배움이 있는 곳엔 희망과 평화가 있고 배움이 없는 곳엔 불행과 혼란이 있을 뿐이라며 전쟁과 분단이라는 역사적 고난 속에서도 발전해온 한국의 사례를 들며 용기를 심어줬습니다. 젊은 큰 스님이 학교를 짓고 교육 사업을 하는 것을 보고 정말 매우 기뻤었고 캄보디아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서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또 학기 중에 한국어를 잘하는 학생은 한국으로
유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구촌을 그물로 서로 연결된 인드라망으로 보고 어려운 이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건네는 불자들의 원력은 가난한 불교 나라 캄보디아의 미래를 아름답게 가꾸고 있습니다. 시골 마을의 기초교육부터 학문의 전당, 대학내 통합센터 건립을 통한 고등 인재불사까지 지구촌 공생의 품은 넓고 높아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월정사 금강경 봉천기도 부산팀이 최근 부산 삼락생태공원에서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방생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방생법회에는 월정사 금강경 봉천기도 소위회 김근하 부단장을 비롯해 부산팀 회원 100여 명이 동참해 잉어와 미꾸라지 등 4천여 마리를 풀어줬습니다. 월정사 금강경 봉천기도 수행원장 자현스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부산팀은 지난해 8월 첫 방생법회를 시작으로 백중회양 방생 등 매달 방생법회를 진행해왔습니다. 영축총림 통도사 포교당 울산 길상사가 최근 경내 대웅전에서 제1회 산신대제를 봉행했습니다. 이번 산신대제는 울산 북구의 발전과 주민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길상사 주지 자성스님은 지난해 1월 주지 소임을 맡아 불법 홍포라는 포교당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산신대제를 계기로 지역 발전과 주민 안녕은 물론 길상사가 진정한 기도 도량이자 주민의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삶이 행복해지는 절, 울산 덕원사가 창건 제26주년을 맞았습니다. 조계종 제4교구 월정사 말사인 울산 중구 성안동 덕원사는 최근 경내에서 창건 제26주년 개선대제를 봉행하고 대중공양을 마련했습니다. 울산 덕원사는 1998년 창건 이후 현재 산신각과 요사제 건립불사가 진행 중이며 3년 전에는 덕원사 석가설법도가 울산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조계종 제7교구 본사 수덕사가 설립한 충남 홍성군 노인종합복지관이 개관 27주년을 기념하며 어르신 복지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홍성군 노인종합복지관은 최근 관장 육통스님을 비롯한 복지관 직원들과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 행사를 겸한 개관 27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희 직원들은 홍성군 노인복지관의 회원님들을 위해서 더 행복한 복지관으로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수덕 이사장이자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주경스님은 사회복지법인 수덕은 충남 전역에 10개의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며 어르신들이 행복했으면 또 사회가 밝아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한 대형 서점에 새겨진 문구인데요. 가난한 나라의 청년들은 책을 보고 지식을 쌓을 틈이 없죠. 이런 상황에 지구촌 공생회가 해외 인재 육성에 나섰다는 일은 참으로 반갑습니다. K-문화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며 우리나라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졌듯이 우리나라의 지원을 받아 성장한 인재들이 민간 외교관으로서 활약할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이상으로 1월 10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